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결해서 15주차 두 번째, 이제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문제 해결식 접근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상이나 문제를 단순히 서술하는 걸 넘어서 심층적인 분석과 비판적 사고가 요구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제가 어떤 사례, 예시를 들었냐면, 자, 다문화 교사 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에 따라서 교사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기존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한국만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국 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뺏겨갖고는 안 된다. 한국형, 한국 교육 상황, 한국 문화 상황에 맞게, 한국 사회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 접근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해결책을 구현하는데 이 해결책을 위해서 어떻게 문제 진술을 할지, 어떻게 연구 지문을 도출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교사교육 프로그램, 특히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성공 사례에서 시사점, 벤치마킹 할 건 하는데 문제는 현재 한국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여기 별표입니다.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교사교육 모델, 한국형 교사교육 모델.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은 자, 코로나 상황에서 팬데믹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크로 티칭이라 부르는 이 수업 시연이라는 것을 그죠? 대면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 상황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때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면 수업에서 하던 거를 온라인으로 바꿀 때 어려움이 있어.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라인 마이크로 티칭, 온라인 모의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순환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단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하고요. 평가를 하고 그죠? 요 지속적인 피드백하고 순환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선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꼭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갔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전 단계로 갔다가 다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자,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일단 영역, 주제, 어떤 분야인지 영역인지를 체크를 하고요. 선행 연구에서 잘 안 됐던 공백을 체크를 하고요. 그래야지만 자신의 연구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 별표. 그래서 본인의 연구가 이 선행 연구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의 공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영어 표현들을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However, little research has, despite the importance of 이렇게 해놓고 few studies have explored,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but less attention has paid to, there is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이렇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blended learning. The study aims to develop a framework for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여기 오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영어 논문의 영어 구조,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구조들까지도 모두 같이 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론적인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론적 틀이 왜 중요하냐, 이론적 배경이 왜 중요하냐, 학문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통일된 관점,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는 방법이 기존의 이론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 이론을 수정해서, 기존의 이론을 수정해서 여러 가지의 개념적 틀로 본인만의, 본인 학위 논문 안에 명확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론, 연구, 실천이 이론, 연구,
실천, 실제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는 순환적인 관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고,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검증하거나 가설을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이러한 결과들 자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이론적 틀이 아니고 이제 개념적 틀이라는 거는 일단 기존에 있던 여러 개념하고 이론을 조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의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항에 이런 거를 적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그죠? 교사 정체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다 영향을 주니까 다양한 선행 연구와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새롭게 재탄생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방식들, 접근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권위 있는 학자, 대가라고 부르는 사람의 정의를 직접 인용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제가 패러프레이즈에서 재신술 또는 바꿔쓰기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인용하는 거면 쌍따옴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재진술하는 거면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원래 대가의 저자의 이름하고 연도가 들어와야 되고,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자, 비교 대조를 할 때 언어적 도구들은 비교의 접속사, 대조의 접속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요거는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런 선택을 할 때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결정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연구 질문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인 배경, 틀이 뭔지 얘기를 해야 되고, 내 이론보다 다른 이론,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나은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이론적 배경이 좀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연구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계를 인정할 건지, 어떻게 다른 이론을 함께 섞어서 기존의 이론을 수정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면 어떻게 개념적 틀, 컨셉추얼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쓰는 연습들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자, 문헌고찰 봅시다. 자, 문헌고찰이라는 거는 일단 넓게 다양하게 읽으면서, 그죠? 연구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거기에 맞게 어떠한 선행 연구를 볼 수 있을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관련성이 높은, 다시 표현하면 내 주제와 내 연구 문제에 관련성이 높고 연결이 되는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독창적인 부분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요거는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헌 고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시간이 흐름대로 쭉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연구 방법 논별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아니면 주제별로도 할 수 있고요. 논중별로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문헌 고찰할 때, 그죠? 탐색하는 질문을 키워드 중심으로, 방법 논적인 중심으로, 연구에 공백이 있는 것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조직할 건데, 그죠? 문헌고투를 조직하는 것,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은 연대순, 주제별, 방법론별, 논증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주제와 질문에 가장 맞는 거에 맞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왼쪽이 부적절한 거죠. 왼쪽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쫙 나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분야의 대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최근 5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최근의 5년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 내 연구 주제와 문제에 관련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시면 요렇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건. 그죠? 자, 그다음 문헌고찰도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고찰의 처음에는 목적이나 범위,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죠? 그리고 실제 최근 5년간의 연구와의 이제 연구 결과를 얘기하면서 내 논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주요 발견을 요약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문안 고찰을 할 때, 선행 연구 분석을 할 때도 주요 발견을 요약을 해서 그렇다면 기존 연구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다음 넘어가서 요거 영어 논문 쓸 때 글쓰기 할 때 필요한 개념들이잖아요. 전환 표현하는 거, 추가적으로 할 때, 대조적으로 할 때, 결과를 할 때, 전환 신호라고 부르는 그죠? Transitional word 또는 signal words라고 표현하는 것들. 접속사 개념으로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미 다. 그죠? 자, 연결해서 봅시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제공하거나 인용할 때 유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인용을 할 때는 원본의 출처를 반드시 소스를 표기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자, 본인이 쓴 거를 너무 많이 인용하면 안 되고, 과도하게 인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환 신호를 활용하는 방법들. Smith argued that, however, Jones presented contrasting views suggesting that. 이런 게 전환 신호의 예시인 거죠. 요거는 대조나 역접 반대의 개념. 자, the finding indicates a significant correlationship. Furthermore,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These results align with the previous research by Lee or Kim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서 방법론하고 연구 방법이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방법론은 연구의 철학적인 정당성을 패러다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구의 이론적, 이론적 또는 철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구체적인 도구나 절차들이 연구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methodology하고 method하고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를 이뤄내기 위해서 도구가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패러다임, 연구 철학적인 측면에서,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증주의, 해석주의, 그리고 비판적 실제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증주의는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일반화가 돼서 지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나 실험 연구나 통계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실증주의입니다. 근데 해석주의라는 거는 정해진 결론적으로 지식이 없다.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주관적인 경험과 의미 해석이 중요하다. 다시 표현하면 질적 연구에 맞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에 맞고요.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에 맞습니다. 그죠? 자, 다음. 결론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 철학에 따라서 연구 철학에 따라서 연구 방법론이 결정이 되고 그렇다면 연구 설계할 때 이러한 주요 구성 요소들이 달라지는 거죠. 연구 참여자, 데이터 수집 도구, 절차, 분석 방법, 타당성 신뢰도 확보 반환 이거는 양적 연구에서 얘기하고요. 질적 연구에서는 윤리적인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참여자가 있으면 사람 대상이면 표본 추출 어떻게 할 건지, 도구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도구를 어떻게 할 건지, 그죠?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자, 넘어가서 방법론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방법론을 얘기할 때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이아그램, 그죠? 또는 테이블, 표,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 제가 피규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시각화, 비주얼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주제별로도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주장, 반박, 논증을 전개하는 거.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 claim, 반박하는 거는 counter argument 또는 rebuttal, 논증은 argumentation, argue. 그러면 본인이 뭔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논증이 있어야 되죠.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고 나서 인과관계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겠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curriculum cause or lead to 이렇게 인과관계 설명하는 거죠. 자, 신중한 언어 사용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칭이라고 표현하는 조건절, 신중한 언어 사용하는 것들,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가능성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다. 물론 실험 연구를 하고 랩에서 했던 거라면 100% 확실하고 지식이라는 게 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논문이라는 건 학술적 글에서는 완전히 단정적으로 모든 글을 다 쓰기보다는 조건절로서 가능성, 뭐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죠. 특히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는. 그래서 연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일본어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결과 그리고 발견 사항을 제시한다. 그죠?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결과는 있는 그대로 제시합니다. 표, 그림, 그래프와 함께. 논의는 이 결과를 해석하고 의미를 설명해야 되죠. 향후 연구 방향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라는 것은 무엇이 발견됐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를 한다는 개념이고, 논의라는 것은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시각 자료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복잡한 데이터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수단. 여기가 핵심이고 biểu 표죠. 그래서 독자 이해를 돕고 논문의 가독성을 향상시킨다. 표, 그림, 레퍼런스 같은 것들. 그래서 표나 그림을 주고 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얼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설명과 해석을 병행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해야 될 것들은 너무 중복을 많이 하는 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분석되지 않은 원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죠. 이걸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것도 최종본에서는. 과도한 배경이나 과도한 해석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학문적인 진실성을 높이는 그런 거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각자료를 언급하는 방법 오른쪽부터 한번 볼까요? As shown in the table 1 or table XYZ Figure 2 illustrate that Figure 2 indicated that The data presented in the figure 3 suggests that 여기서 데이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복수형 취급을 했습니다. 괄호쳐서 표 참조 C 테이블 1 또는 뭐 부록 참조 이러면 뭐 C appendix A, B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을 중요시하게 하는데 이 결과를 제시한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양적은 표나 그래프를 주고 질적 연구는 인용문 여기서 인용문은 뭡니까?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거 발췌본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독자가 어떻게 하면 결과를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가독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너무 많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디스커션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그죠? 해석을 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만약에 결론을 따로 없이 디스커션의 결론까지도 다 포함되는 이렇게 큰 통으로 쓸 거라면 연구의 한계점이나 제한을 같이 해주고 만약에 결론을 따로 나누면 요런 부분은 결론으로 가고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 논의 디스커션에 남아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분리를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논의 및 결론 작성을 하는 거를 보면 자, 보통 결과를 요약하고 세부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부분이 별표죠. 자신의 연구가 학문 분야에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추가했는지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독창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so what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기서 있는 so what 질문은 리뷰어가 던지는 겁니다. 자, 네가 이렇게 연구를 잘했어.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뭘 원하는 건데? 뭐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항상 리뷰어의 비판적인 so what question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건 했던 거니까 다시 하지 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연구의 한계도 명시를 해야 되고 후속 연구 제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득적 마무리로 이렇게 뭐를 결론을 따로 빼서 쓴다면 컨클루전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영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제안을 할 때 영문 구조의 패턴 예시가 있고요. 한계를 얘기할 때 그래서 제안을 얘기할 때는 자, future research or further research should explore policy makers are advised to consider 제한됩니다. practitioners는 실무자들입니다. practitioner could implement. It is recommended that 이렇게 한계점에 대해서는 this study was limited by its small sample size. 여기서 오타 났습니다. The findings may not be generalized to a potential limitation of this study. 그렇죠. 제한을 할 때, 그리고 한계 진술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자기 점검 목록,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죠?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설정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충분히 설명이 됐느냐. 문헌 검토할 때는 자, 비판적 분석, 자신의 연구가 기존 연구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는 건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절차가 상세하게 기술됐는지. 결과 및 논의에서는 결과가 충분히 해석되고 시사점이 명확한가. 최종 교정할 때는 자, 문법 철자 이런 영어적인 구조적인 영어 템플릿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참고 문헌 스타일을 제대로 썼느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리스트로 생각해 보니까 여기 다 네모 표시 쳐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점 약점도 성찰을 해봐야 되죠, 스스로. 내가 논문을 쓸 때, 내가 영어 글쓰기를 할 때, 특히 영어 논문을 쓸 때 내 장점이 뭐냐? 내 약점이 뭐냐? 어떠한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가?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어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강의를 듣거나 또는 워크숍 같은 데를 많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자, 점검표 샘플로 한번 활용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점검표 샘플표를 잘 활용해봐야, 그죠? 자기주도적으로 성장을 촉진한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글을 평가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를 평가표라고 생각하셔. 루브릭이라고 생각하세요. 평가표다.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를 루브릭이다. 평가표라고 생각하시면 객관적으로 체크하면서 몇 점이 되는지 스스로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죠? 이러한 강의를 듣거나 제 교재도 읽어도 됩니다. 자, 연구 결과 확산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글로스만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술지, 학회, 그리고 단행본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기 표절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을 냈어요. 근데 이 논문을 학회에 발표한다 해서 똑같은 내용을 해버리면 자기 표절입니다. 바꿔쓰기 다르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학술지하고 학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학회에 대해서 디벨롭을 해서 피드백 좀 받아서 완벽한 학술지로 내죠. 보통 이러한 구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쌓이면 단행본 책으로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회에 먼저 지원을 하고 학술지로 내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이 누적이 되고 쌓이면 여러분이 이제 신진 연구자를 벗어나서 뭐 4년 차, 5년 차 이렇게 되면 이제 단행본을 쓸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는 네, 그러한
역량이 키워질 것입니다. 그죠? 자, 평생학습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특히 AI 시대에서는 융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식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그러면 이거를 성찰을 통해서 방법론을 통해서 융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융합 연구가 대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연구 방법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융합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자,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던 게 뭔지, 어떤 영향이 가장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거를 더 개발하고 싶은지, 어떠한 세미나 발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융합 분야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융합 분야. 그죠? 이제는 반드시 융합이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본인이 어떤 분야에 전공을 하든지 간에 AI 관련해서 항상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구자라는 거는 이러한 다양한 핵심 역량들이 필요하죠. 문제 해결 능력, 데이터 분석,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이런 것들. 평생 교육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진로 목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죠. 네. 나의 단기적인 진로와 장기적인 진로는 무엇인가?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가? 향후 개발을 어떻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죠? 깊이 있게, 속도감 있게 이거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15주차까지 강의 듣느라고 매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영어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논문이란 무엇인지, 학술대에 나가서 발표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유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AI 관련된 도구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주 많은 건 얘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제가 있는 자료를 언제든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네, 앞으로 훌륭한 연구자가 되시고 영어 논문 쓰시는데 더 노력을 하셔서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